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체인지 주석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 함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 함께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어떠셨습니까? 가사를 음미하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가사 중에 몇 소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네,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중에 이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더한 감동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우선 노래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어릴 적 아버님과 같이 갔던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어디 이 노래 들어보시니까 우리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남편이 이 노래 듣고 같이 감동을 언제 한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사진이라는 이 노래 제목처럼 우리가 이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가족의 얼굴은 어떤 분이었을까 저도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마인드 체인지에서 준비한 주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떠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 싸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던 오빠나 언니의 얼굴, 그리고 동생의 얼굴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인연 속에서
굉장히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불편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도 많다라는 것이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과 가족은 똑같은 구성원으로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까르마에 형성되는 것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렇듯 우리는 그 까르마의 형성도 달랐고, 그리고 까르마가 주어진 모양과 색깔도 다르는데, 가족이라는 의미로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 아닌 구속을 하게 되고, 너무나 가한 그런 어떤 기대와 배려가 너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요즘 현대사에 가족이 주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마인드 체인지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화두 아닌 화두로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분께서 먼저 마음속의 고민, 그리고 또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41세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저 아들이 지금 나이가 40이나 넘은 아이가 코로나 이후에 3년이란 세월을, 긴 세월을 네. 집에서 그냥 계속 겨울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 개구리도 네. 봄이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가 저 정도 돼가지고 남들은 그 나이에 아이들을 다 키워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또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왜 저럴까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합니다만, 네. 주변에서도 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머니보다 더 많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주변에서들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 나름대로 자유롭게 저렇게 방목을 해서 풀어두는 게 맞는지, 예,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오늘 스님의 그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아유, 걱정을 하나를 안고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3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제적인 어떤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뭐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자립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지원을 끊었습니다. 끊어버렸어요? 네. 평소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드님에게 잔소리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잔소리를 좀 하지 않으시는 편이신가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큰 사고는 안 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위로 아닌 위로를 제가 네. 좀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일단 어머니께서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아드님에 대해서 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것이 걱정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주변에 여러 환경에 접해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통제를 하고 관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가 그 어릴 때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야채를 안 먹는다고 야채를 안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야채를 한번 먹어보면 그 야채의 맛을 알고 다음에 또 그 야채를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관여도 하고 간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는 낙천적이신데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그게 예리한 질문인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할 적에 뭐 깊은 대화를 잘 요즘에 3년 동안은 많이 안 해봤지만 네. 본인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겠죠. 걱정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말을 한마디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엄마하고의 그게 자꾸 또 좀 멀어질까봐 제가 또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아드님 좀 연배가 될 것 같으신 분이신데요. 예,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조금 쉬면은 그냥 몸이 편하고 그런데 이제 오래 쉬면은 그 쉼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쉬고 네.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좀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적당한 휴식이 네. 필요하다고. 좀 일어날 수 있는 예. 촉매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고민을 말씀해 주신 우리 불자님과 또 함께 해 주신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인 이 니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5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악한 일을 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자면 인연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5번째 들어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재산을 적당한 때에 잘 상속을 시켜줘야 된다. 네, 저도 이 사실은 니까야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때가 되어서는 그 자식들이 삶의 어떤 궤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상속해주는 시기가 적정하게 적당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부처님 시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 네,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렇죠. 저는 물려줄 유산이 없는데 근데 그 유산이라는 게 꼭 뭐 물질만 네, 있는 네, 것이 네, 아니라 네, 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로 나와서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지켜보는 시간과 또 바라봄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사실은 네, 오히려 아드님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내몰 수 있는 그 방관이라는 것이 절대로 뭐 어머니 마음에서는 아드님을 방관할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 또한 방관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드님에게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좀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드님과 조금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엄마와 자식은 무조건 사랑이다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너를 걱정하고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좀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조를 해서 저도 당근과 책찍을 왜 안 줘봤겠습니까? 주다가 이제 저도 지쳐서 이젠 그러면은 네 인생은 네 거고 아까 각자의 몫이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너의 몫은 언젠가는 있지 않겠나. 또 너한테 좋은 그런 게 너한테도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예, 그런 마음으로 항상 얘기는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조금 더 스님 말씀대로 좀 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강하다 보면 또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중도적인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부모와 자식은 까르마의 형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대로를 좀 인정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 주시면서 하지만 그 지켜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네,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에서 좀
좀 탈퇴하는 시간도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고민을 내어주신 우리 네 불자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아드님에 대한 걱정을 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또 가족에 대한 또 여러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걱정, 그에 대한 또 어떤 분께서 또 네,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네. 초월에는 항상 법당을 가는 최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정한 찐 불자시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사실 직장 생활도 좀 오랫동안 했었고, 저 나름대로 이제 사업도 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많이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들수록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또 힘든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고민이 많이 생겼냐면 네. 직장에서 제가 이제 모든 많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 가지 일보다는 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일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일을 좀 대한 잘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일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무게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하나씩 정리하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또 그럴수록 또 집에 가서 이제 요즘은 잠을 잘 때 또 뭐 거의 2시간 간격으로 잘 깹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네. 제 스스로가 자꾸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의 늪에 빠진다고나 하나?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에 대한 부분들이 네. 뭔가 자꾸 섞이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시고. 네,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마인드 체인지라는 이 프로를 통해서 스님께 이제 이런 제 고민을 한번 솔직담백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다 효율적이고 또 좋게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네. 얻고자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 네. 우리 용기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중압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많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많은 일을 하시게 되지만 그 하면서 우리가 그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의 건강 상태를 해치면서까지 하기에는 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은 단순하게 오늘 일은 오늘 해결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일 걱정을 오늘 먼저 하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은 내일 또 해결하면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 단위로 또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좀 끊어지는 그런 계획을 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세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뭐 참 힘든 시간들이 참 많죠. 하지만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습관도 좀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 습관은 또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이왕 해야 되는 일이라면 또 직장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조금은 행복한 마인드로서 네, 우리 제목 어떤 제목인가요? 마인드 체인지잖아요. 생각을 바꾸면은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라는 네, 그런 말씀도 있듯이 조금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단순해지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그냥 네. 좀 편안하게 그냥 그 일을 그때 일,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처해진 환경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로 생각하는 거 앞으로도 그렇게 명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니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를 제대로 못 살아내는 그런 어리석음과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2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시는 현대인들이 우리 지금 불자님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병 아닌 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단순해지기, 그럴 때 우리 필요한 것이 있죠. 잠깐 명상이에요.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좀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호흡 명상을 하시면서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이렇게 하루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던가, 그리고 나는 내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조금 정리해 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 불자님에게 내일을 조금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고 좀 불안하지 않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 좋은 방법 말씀. 한번 예. 적용해 보셨으면 한번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힘을 또 많이 보내드려야 되겠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는 나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더군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가족이라는 구성원. 네. 또 오늘 또 어떤 분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분 또 누구실까요? 저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뭐 제 머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지금 그 작년 5월에 암이 걸려서요. 네네. 지금 암 투병 중에 있고. 아유, 이제,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많이 회복하신 거죠? 지금 거의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아유,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병은 극복은 했지만 가족들 간에 또 약간의 문제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또 소홀히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물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댁 쪽이 있겠죠. 그래서 네. 시댁 제사 문제로 시댁하고 아.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스님께 이런 거를 어떻게 음. 좀 풀어갔으면 좋겠나 네. 그런 거를 아니 좀 제사를 그러면 아프시다는 이유로 제사를 그 해 제사를 지내지 않고 넘기셨나요? 아니요,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요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사를 어떤 이유에 지냈는데도 제가 아프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라 지냈는데도 글쎄 시어머니 쪽에서는 조금 소홀히 했다?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좀 마음이 서운한 나머지. 네네 예.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네. 저도 마음이 조금 그렇죠.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지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스님께 한번 지금 굉장히 네. 마음이 불편하신 상태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암 수술을 하신 지 이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으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야지 완치 판정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 또 좀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픔을 겪으신 분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시댁과의 네. 그런 제사 문제로 마음에 좀 고통을 안고 계시는데 며느리의 정성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네. 저는 또 제가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사를 또 제가 막내지만 20년 가까이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제 마음에 저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머님 쪽에서는 어떤 소홀한 마음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근데 그 왜라는 생각이 자꾸 가다 보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어머님이랑 또 큰 거기 위에 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년 동안 제사를 잘 모시고 온 우리 막내 며느님,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암 수술하고 투병 중이신데 사실은 또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그 제사는 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는 절에 이런 데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제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추석이나 설, 명절, 또 기제사라고 하죠. 사찰에서 이렇게 도량에 모셔놓고 부처님의 말씀으로써 이렇게 또 제사를 모시고 차례를 모시기도 하는 점점 요즘에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 저도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제가 모신다라는 생각을 못한 게 네.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제사 잠깐 하고 마는 건데 많은 음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성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네.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처음부터 절에다가 스님이 좋은 그 많은 음식을 차린다기보다는 그 좋은 말씀과 그렇죠. 기도 부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네. 그래서 그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절에다가 모셨습니다. 저도 마음도 네. 편안하고 네. 또 가족들 간의 그런 갈등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 보살님께서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추세로는 뭐 지내던 것도 없애는 마당에 이제 암투병 하시면서 이제 고생하셨는데 또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좀 제3자 입장에서는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고 네. 막내가 20년 지냈으면은 이제 남은 건 이제 맏며느리가 가져가서 이제 잘 지내주고 보살님께서는 이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동안 지내왔던 걸 또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절에 제가 나름대로 제사 모시고 정성껏 올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의식이나 관례를 끊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단절하고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양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신 우리 불자님께서 마음 편한 것이 사실은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시면서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못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제사도 지내시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도 잘 그냥 순리대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마음 가는 대로 순리대로 한번 잘 인연을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용기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겪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문제라든지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런 번민과 고통을 누군가 앞에서 내어놓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어떤 고민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서다운이라고 하고요.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뭔가 제 말이나 행동이 남들에게 이제 어떻게 평가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려지는 모습도 있고 이제 그런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는 반대로 네. 표현될 때도 있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좀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게 또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용기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마인드 체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불자님들,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을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수행자로서 어떻게 비춰지고 또 수행자로서 지금 하는 말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은 그 열이박빙이라고 해서 살 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뭐 어느 일을 하건 저희 수행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각계각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사실은 고민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해요. 자연스러울 때가 굉장히 편안하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좀 뭔가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해놓으셨는지 저도 감탄할 때가 참 많은데 장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내가 존중과 사랑을 받고 싶다면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귀한 사람으로 뭔가 대접을 받고 싶을 때는 내가 먼저 상대에게 대접을 해주고 예의 있게 대해주고 귀하게 받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고민을 말씀해 주신 분의 그런 마음속의 고민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상대를 좋게 평가해 주고 어떤 비방의 말보다 질투의 말보다는 조금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한번 웃어줌으로써 상대가 행복해질 수 있고 반대로 마찬가지잖아요. 상대가 나를 위해 미소를 보내줄 수 있을 때 내가 그 미소를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조금은 마음의 단련과 마음의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참 제목이 좋습니다. 마인드 체인지입니다. 마인드 체인지 마음으로 내가 먼저 변했을 때 세상도 변한다라는 거 우리 함께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스님. 괜찮습니까? 네, 스님. 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다음으로 또 이야기해 주실 분, 네, 누구신가요? 네, 좀 해봐 주십시오. 여기 오기까지도 이제 고민이 없던 게 고민이었는데 여러분들의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 제 요즘에 큰 문제 같은 게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스님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불자가 된 후로 이제 음식 남는 게 아까워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을 때 남은 거를 이제 끝까지 다 먹게 되는, 그래서 제 건강도 이렇게 살이 좀 빠지려고 하면 자꾸 찌고 이제 근데 친구는 안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좀 편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음식을 버리게 되고 좀 약간 좀 그런 점이 힘들어서 스님께 그런 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지금 고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쳐다보는 이유가 어디 살이 찌셨나요? 예, 아래 숨겨진 곳에 좀 많이 누구나 숨겨진 곳에 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숨겨진 곳에 저희가 이 가사 장사함으로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살이 쪄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부처님 시대 코살라욱이죠. 파사이광 다이어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항상 이 왕은 굉장히 먹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음식을 남기는 것을 못 하셨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나서 그 고민을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살이 너무 쪄서 너무나 큰 고민이라고. 그래서 5가지로 경계하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네, 파스나디 왕에게 전해주는 다이어트 내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실 것 같은데요. 살찌는 이유가
네, 조금 전에 음식이 남는 것을 못 본다고 하셨죠. 예. 네, 첫 번째가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번째가 사랑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도 약간 의외인데요. 자기 자신의 자만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음경의 내용을 보면서 자만심이 강한 거와 살찌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상과 아집이 많다 보면 마음의 살도 찐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살찌게 되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살이 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많이 잔다라는 것. 그것 또한 살찌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네, 의료인 같으시다는 생각도 마치 의료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주시면서 그 5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잠을 줄여야 되고 움직이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마음의 교만심을 좀 내려놔야 되고 네, 먹는 것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치 방정식처럼 정답이 나와 있는데 참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혹시나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참 많으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해 주시면서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음식은 절대로 남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음식을 만드실 때 조금만 만들고 또 환경에도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파세나디 왕의 다이어트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의 고민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우리 마인드 체인지입니다. 조금은 기쁜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의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우리 눈물샘을 자극하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엄 중중 법계의 우리 중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어느 분께서 고민을 얘기해 주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저도 앞에 불자님처럼 좀 무뚝뚝한 면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 감정 표현에 좀 더딘 편인 것 같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좀 다정한 말 그런 걸 하기가 제 스스로가 낯간지러워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정한 말만 못하는 게 아니고 또 싫은 소리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남에게 화가 났을 때도 그냥 제 스스로 그냥 혼자서 마음속에 그냥 두고 삭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네. 있는데 그런 면은 이제 저한테도 안 좋고 또 나아가서 또 원만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할지 좀 길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어떠신가요? 좀 무뚝뚝해 보이시나요, 저분이? 지금 웃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예쁘고 멋지고 좋습니다. 네. 좋은 얼굴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해 이런 것보다는 그 무뚝뚝한 것을 알고 좀 변화하려고 하는 거 너무 좋군요. 마인드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말씀해 주시는 분의 그 무뚝뚝함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내가 말을 다 못하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문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 제시를 했을 때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요. 참는 것만이 꼭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좋은 말, 사랑한다라는 말, 행복하다라는 말, 나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냥 마음속에 경상도 사나이로서 담아둘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전해주고 사실은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도 저는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네, 똑같으실 것 같아요. 그 무뚝뚝하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변명일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이제 조금의 노력을 하신다면 네, 굉장히 멋진 분이 되실 것 같죠. 지금도 멋지시지만 더 멋질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오늘 마인드 체인지에서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BBS 불교 방송 또 이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또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그대로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상처가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견디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서로와 공유하면서 마음을 좀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저희 이 마인드 체인지와 함께 하시면은 그런 갈등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에게 한 가지 처방 아닌 처방을 드린다면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고뇌가 일어날 때 그 순간 잠깐 멈춤을 해보시는 거예요. 잠깐 부처님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시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손은 팔은 그냥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조금은 느껴보시는 거죠. 숨이 코로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고 한 3번 정도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어서 다시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소리에 맞춰 여러분들도 잠시 우리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사라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아파도 하지 말고 너무 집착도 하지 말고 지금 걸어가는 방향대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함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안락함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한 청정국토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눈을 뜨시고, 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이 문제다, 어떤 괴로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은
정답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체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